스스로 목숨을 끊은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던 검찰과 경찰이 이번엔 경찰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압수수색 할 거면 허락을 하겠어요? 모든 판단은 검찰에서 하잖아요. 이현정 의원님, 화면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검찰이 상당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게 이제 10여 명이 되는 이 김기현 수사팀 소환 통보를 했는데 계속 불응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찰은 아마 이 사건을 결국 검경 수사권의 갈등으로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왜 그 울산 수사팀에 지금 경찰이 필요한가 하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가명으로 해서 이제 조서를 받은 문제라든지 당시에 또 수사팀이 갑자기 교체가 됐습니다. 자, 교체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황운하 청장이 압력을 넣는가요, 안 넣는가의 문제라든지 즉 이 수사관들을 통해서 밝혀야 될 사실들이 많죠. 이 경찰관 같은 경우는 정확히 11명입니다. 11명에 대해서 검찰이 지난 6일 날 8일까지 그 서울중앙지검으로 와달라 이렇게 지금 소환 통보를 한 거예요. 근데 경찰에서는 지금 반응이 없었다는 거죠. 뭐 나갈지 안 나갈지. 그 중에 한 명만 혹시 나는 주말 말고 이제 어디 딴 데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알아봤다는 것인데 뭐 경찰 입장에서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좀 이거 너무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물론 전화해서 날짜를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 경찰이 일단 현재 수사하고 있고 경찰 같은 경우는 수사의 최일선에 있는 그 담당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일반인들이 경찰이 소환했는데 나 이 날짜 너무 빨리 해서 안 가겠다라고 한다면 경찰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법을 다루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법으로상으로는 검찰의 수사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경찰이 당연히 이 수사에 대해서 협조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저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가 경찰청이 내놓은 반응입니다. 경찰청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경찰관이 알아서 할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개인의 선택이다. 그렇죠. 개개인의 선택이다.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개개인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상명하복의 기본인 경찰 조직에서 만약에 검찰 수사를 받으면 당연히 경찰 수뇌부가 조사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넘긴다는 것은 저는 경찰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런 경찰의 연이은 출석 거부를 검찰은 조직적 수사 방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경찰 관계자가 울산경찰청 청문감사 담당관실에 보고를 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출석 요구 받은 경찰관들이 청문감사실에 가서 출석 요구 왔다고 보고한 거잖아요. 출석 요구는 당연히 개인 판단이죠. 글쎄, 앞으로 계속해서 경찰이 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할지도 한번 지켜볼 일이고요. 그런데 이 황운하 청장도 연일 갖가지 의혹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찰이 정말 김기현 시장의 선거에 나쁜 영향을 주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피의자를 불러서 망신주기 수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해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그 절제된 방법을 수사했거든요. 막무가내로 망나니 칼춤 추듯이 하면 안 됩니다. 김상혜 평론가님, 이 황운하 청장과 관련해서 지금 뭐 경찰도 소환에 일단은 불응하고 있습니다만 황운하 청장과 관련해서는 사건의 핵심이 그러니까 이 김기현 수사건을 앞두고 수사팀을 제대적으로 교체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교체가 의도한 건지 아닌지 이걸 좀 잘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사를 하면은요 언제 합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정기 인사 때 해야 되죠. 정기 인사 때 하지 않는 인사는 이제 수시 인사인데 수시 인사를 할 때는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모든 조직원들이나 외부에 납득이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때 수사팀을 교체할 때를 보면은 이게 뭐 단순히 뭐 보고가 좀 잘못됐다, 뭐 허위 보고를 했다, 뭐 이런 건데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분명한 것들을 그때 뭐 인사위원회가 됐든 그게 왜냐하면 보고를 잘못했다는 건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결정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절차를 통해서 모든 조직원들이 납득할 만하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사를 해야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바로 하니까 그 안에 조직에서도 좀 이상하다 이거는 어떻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인사다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다는 겁니다. 수사팀 교체의 의도성이 있는지 없는지. 최근에 황운하 청장의 말을 보면 뭐 적반하장,
본인은 소크라테스의 심경으로 출석해서 진실규명에 협조하겠다. 뭐 배은 방덕에 조금 전에 영상으로 만나봤고. 예, 김태현 변호사님. 저거 이제 우리 이제 가짜뉴스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알릴레오란 프로가 뭐 가짜뉴스 바로 잡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저 유시민 저 이사장이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저도 알릴레오에서 나오는 가짜뉴스 하나 바로 잡을게요. 황원하 청장 얘기입니다. 뭐 저 유시민 이사장 얘기는 아니고요. 예. 김기현 전 시장 배려에 선거 조사 안 했다. 배은망덕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피의자로 불러서 우리가 조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후보니까 많이 봐줬어.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조사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왜? 당시의 조사 대상은 김기현 당시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비서실장, 맞아요. 형, 동생이에요. 고발 대상도 비서실장, 형, 동생. 그래서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이렇게 부른 거지 김기현 시장 비리 의혹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고발 대상에 건설업자한테 라이벌 건설업자한테 고발 들어온 거라 첫 번이에요. 김기현 시장이 아니라 비서실장, 형, 동생, 측근과 가족들인데 뭘로 김기현 시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합니까? 애초에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황원하 청장의 저 얘기는 분명히 뭔가 혐의가 있어. 우리가 부를 수 있었는데 후보라서 안 했으니까 봐준 거야. 그런데 나한테 뭐라 그래? 배은망덕 이 얘기거든요. 이 가짜뉴스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애초에 할 수도 없었어요. 애초에 형식적 피의자도 아니었고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뭘 봐줬다는 거예요? 재밌는 분이세요, 저분. 알겠습니다. 팩트체크를 잠깐 김태현 변호사님 해주셨는데 자, 이제부터 조금 새롭게 짚어볼 내용이 있습니다. 수사 당시에 황운하 청장이 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투서를 검찰에 보낸 사실이 한 보도를 통해서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직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치안감인 황 청장은 사법경찰 권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에 관여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수사 보고를 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황 청장은 공권 관련 수사 내용을 직접 챙기고 수사 지시까지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실정법 위반으로서 직권남용 등 범죄에 해당된다고 여기십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조작하여 만들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강압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됩니다. 정세수 의원님, 오늘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이 김기현 건에 대해서 수사한 수사팀의 경찰관이 황운하 청장 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라고 해서 이 관련해서 울산지검에 제보, 그러니까 투서를 넘겼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보도인데요. 아까 말한 대로 이 허위 보고를 이유로 수사팀을 교체해버렸죠. 교체한 사람들 일종의 자천 인사를 당한 겁니다. 수사팀에서 일선 지구대로 발령이 난 건데 그중에 한 사람이 이 황운하 청장의 내막은 몰랐겠죠. 하명 수사 여부는 전혀 몰랐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수사 자체가 무리하다 하면서 검찰에 투서를 했고요. 실제로 검찰에 가서 조사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밝혀졌기 때문에 당시에 그 수사관을 경찰관을 불러서 얘기를 하면은 전후 맥락이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해서 좌천이 됐고 어떻게 무리한 수사를 했는지가 아마 사사시 밝혀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물론 뭐 이 경찰관의 주장이에요. 황운하 청장이 무리하다는 수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은 뭐 이 사람의 주장일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몇 가지 더 의혹들, 팩트들이 좀 쏟아진다면 이 인물이 선거 개입 의혹의 또 키맨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우연히 겹치면 필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황운하 청장의 그동안 행보를 보면 참 우연이 많아요. 왜냐하면 황운하 청장은 경찰대 1기입니다. 굉장히 승진이 늦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경무관이었는데 어떤 계급 정년에 걸려서 이제 곧 퇴임할 시점이 됐습니다. 자, 그런 퇴임할 시점 몇 달 앞두고 치안감으로 승진해서 울산경찰청장이 됩니다. 자, 울산경찰청장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치안감으로 승진했죠. 이 정부 들어와서. 그러다가 이 사건이 수사를 하는 겁니다. 이 수사가 마무리될 무렵에 본인의 고향인 대전경찰청장으로 바로 전보가 됩니다. 자, 대전경찰청장에 가서 최근에는 이제 곧 출마를 하시겠다고 지금 오늘 또 지금 이 시간에 아마 북 콘서트를 여실 것 같은데 네. 자, 출마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자, 경찰이 가장 중요한 꽃보직이 뭐냐면 자기가 만약에 자기 고향에서 퇴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고향에 퇴임을 하면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행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선거를 앞두고. 자, 어쩌면서 보면 황운하 청장이 그동안 걸어왔던 과정이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볼 때도 뭔가 필연의 느낌들이 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서 보면 황운하 청장한테는 새로운 미션이 있었던 게 아닌가. 즉, 당신이 이 사건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킨다고 한다면
뭐 충분히 해줄 것이다. 라는 지금 의혹들을 야당에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수사관들, 경찰관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니, 왔을 때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사실 이게 지금 별 건수가 안 되는데, 어허. 수사팀도 교체하고, 또 공천 받는 날 바로 5군데 압수수색을 들어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게 사실이 알려지고, 그러면서 결국 김기현 시장이 낙선을 하고, 자, 이런 과정을 보면 뭔가 황운하 청장이 굉장히 무리한 느낌이 들었다는 게 지금 현직 경찰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주변 관련자들의 말도 저희가 귀를 기울일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현정 의원님이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얘기 좀 해볼게요. 김상현 평론가. 네. 7시부터인가요? 이 황운하 청장이 대전에서 북콘서트를 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그래서 공무원 신분으로서 지금 이 시점에 북콘서트를 여는 거에 대해서 참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일반인들에게 이미 선거에 출마를 하겠다는 게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을 우리가 그 해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이 대중에게 출마자로 인식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출마 예정자인데 어디에다 화환을 보냈습니다. 화환을 보냈는데 나는 뭐 출마할 거에 대해서 나는 생각이 지금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 일반 대중들이 저 사람이 출마자로 인식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선거법 위반의 혐의가 굉장히 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인은 뭐 어떤 정치인도 초대하지 않고 오로지 책 얘기, 검찰과 경찰 얘기만 할 거라고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예. 드렸지만 예.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는요. 일반인들이 유권자들이 이 사람을 그렇죠. 출마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인데 본인이 얘기했으면 거긴 다 알고 있죠. 수사 당시에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투서 얘기와 북콘서트를 준비 중인 황운하 청장 얘기 이번 주제에서 짚어봤습니다.